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병준 총리 후보자 방금 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역할을 100%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저는 오늘 뉴스 2시에 혹시 사퇴하겠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의욕이 굉장히 넘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처음에 기자회견 할 때는 굉장히 얼굴이 훤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굳긴 했는데 어쨌든 의욕적으로 총리 역할을 다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책임 총리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말은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책임 총리가 뭔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러면 지금 총리는 그럼 그냥 총리냐 아니면 비책임 총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늘 얘기할 때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이른바 책임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돼 있다. 헌법대로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헌법 87조에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만 제대로 총리가 행사하게 되면 제청권만 네. 진짜 책임 총리가 되는 거죠. 내각을 통할하는데 국무총리가 추천해서 장관이 된 사람들 네. 또 87조 3항에 보면 국무위원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거든요. 네. 잘못하면 해임도 건의하는 총리. 그러면 그 말 들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우리 정치 현실에선 보기 드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관 임명할 때 네. 진짜 총리가 이 사람을 제청해서 임명했다는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들어봤잖아요. 네. 전부 청와대의 뜻, 대통령의 뜻만 얘기했지. 네.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정하고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해가지고 이것만 제대로 되면 저는 책임 총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병준 후보자가 기자들 질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와 사회 분야를 맡게 된다.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유추하면 박 대통령은 외치, 그중에서도 외교, 안보, 국방이 들어갈 텐데. 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야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하야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현재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궁금증, 야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먼저 보면 저는 네. 이거는 조금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서 사태를 좀 꼬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광옥 비서실장하고 또 뭐 허원재 정무수석을 임명했잖아요. 네. 하루 사이로 이게 전 순서가 바뀌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석이었잖아요. 비서실장하고 네. 정무수석은. 그럼 그 공석을 먼저 채워놓고 그 정무수석과 비서실장과 좀 의논을 한 다음에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네. 그분들이 다하게 또 비서실장이 임명되면 야당에 인사하러 가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인사하면서 언급도 좀 하고 네. 귀띔도 하고 이런 분을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좀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언급을 했다면 좀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순서가 많이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총리하고 지금 장관, 부총리는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말은 그냥 요구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꾸는 건 급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죠. 이런다 하더라도. 네. 자,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기자회견 장면 중간에 잠깐 울먹거리기까지 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겁니다.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이 구성될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저 역시 유감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잠깐 감정에 복받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교수님도 이제 정치평론가 전에 법학자시라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 예. 그런데 총리, 책임 총리가 역할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예.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면 지시를 따라야 한단 말이죠, 총리는. 그럼요. 예,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 헌법의 구조고요. 네. 우리 헌법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이제 대통령 제이면서 총리라는 그런 내각제적 요소가 부합된 거기 때문에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총리의 역할이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네. 예전에는 늘 그랬잖아요. 뭐 의전 총리, 대독 총리 뭐 이렇게만 얘기했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시하면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책임 총리랑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네. 말은 많지만 뭔지 아무도 정의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내각 재청권을 행사한다면 네. 그 책임 총리의 권한으로서 인정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지금 그 김병준 그 총리 후보자 내정자가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분야를 맡고 본인은 사회 경제사회 분야를 맡겠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뭐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원 집정부제도 연습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예를 하나 들자면 사드 배치 문제 지금 굉장히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외교 안보 분야에 기본적으로. 그럼 총리는 관여하면 안 되나요? 해야죠. 국민들을 설득하고 뭔가 하는 네. 데서 나서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역할을 나눈다 하더라도 네. 과연 어떤 건 대통령의 업무고 어떤 건 총리의 업무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정이 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게 돼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게 총리의 임무니까 네. 총리 임무는 대통령과 임무와 나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야권의 입장 먼저 보겠습니다. 인준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어가고 인준은커녕 청문회도 보이콧할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상황인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 스스로 이 지명을 수락 의사를 철회해 주십시오. 어차피 야삼당이 이 인준을 거부하고 부결시키기로 야삼당이 합의했는데 굳이 명예를 더럽히면서 총리를 계속 하겠다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인사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야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야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가져서 거기에서 거국내각 총리를 협의하고 야당과 합의해서 지명하는 것이 대통령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로 이어서 이정현 대표의 입장도 이어서 그래픽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수용하고 국정 혼란과 헌정 중단의 사태를 막는 데 협조해주면 고맙겠다. 청와대에 손발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 청문회 당장에 열리지도 못한다면 예. 청문회 통과, 그다음에 이제 총리는 국회 인준도 받아야 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다음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첫 번째가 우선 다 처리하는 거죠. 야당이 지금 보이콧하고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총리, 부총리, 국민안전장관 다 처리하는 것이고 첫 번째 선택지가 야당의 뜻을 존중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총리는 임명을 강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민안전장관이나 부총리 그 기재부 장관은 네. 인사청문을 요청한 다음에 인사청문이 열리지 않으면 20일 기간 내에 열리지 않으면 한 번 더 기간을 내서 요청하고 하지 않으면 임명 강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야당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만약 그렇게 하면 오히려 뭐 야당의 어떤 비협조를 붙이질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저는 아까 만약 선택지를 계속 지금 김병준 그 내정자도 후퇴하지 않고 청와대도 후퇴하지 않는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야당의 협조를 먼저 구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 문제거든요. 네. 김병준 내정자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순으로 다시 밟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 공개적으로 네.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 조금 우리가 미흡했다. 네. 비서실장도 없고 정무석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됐으니 이해해달라고 지금이라도 이해를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먼저 보이고 네. 그다음에 김병준 내정자도 야당을 찾아가든 물밑 작업을 하든 네.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방금 박지원 의원 말한 것처럼 예. 박지원 의원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야권과 영수회담해서 야권이 추천하는 사람과 협의해서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처럼 모든 걸 철회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자세도 그렇고 네.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는 지금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상황은. 청와대 입장에서 김병준 카드를 네. 이렇게 서둘러 걷어들이기엔 그러니까요.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네. 지금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데 그럼 그만두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약간 상황을 좀 안일하게 본 것 같아요. 나는 야당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임명되더라도 야당이 별로 반대 안 할 것이다. 네. 그러게 중립내각 아니냐.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사태를 심각하게 봤다면 네.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총리 제의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신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야당에 먼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를 좀 밟아주십시오. 네.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탈당, 오늘 이제 총리 내정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하고 탈당, 수사 받겠습니다라고 밝히고 탈당하는 프로세스 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왔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다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년에.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걸 수습하기 위한 카드의 하나로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신 총리 인준을 부탁한다든가 네. 하는 식으로 충분히 정치적으로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또 앞으로도 대통령이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된다면 아까 앞에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조사 정도라고 네. 얘기했지만 어쨌든 어느 식으로든 검찰과 그런 사실 확인 관계를 거친다면 그때는 대통령으로서 여당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에서 먼저 요구할 겁니다. 탈당해달라고. 탈당하면요? 탈당하면 새누리당 안에 예. 친박계는 지금 지도부인데 친박계도 따라 탈당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이제 완전 다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꾸려야 할 텐데. 예,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 아까 이정현 대표와 비박계 여러 네. 의원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걸 봤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친이계 친박계 하면서 싸우고 친박계 비박계 싸우고 그러는데 여당 의원들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왜 웰빙 체질이라고 해서 네. 밖에 나가는 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싸우더라도 내부에서 싸우지 네. 별로 탈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친박계가 대통령을 따라 탈당한다? 네. 아닐 겁니다. 지금 그렇게 현재 되지는 상황을 않을 거다. 봐서는 네. 오히려 대통령 거리를 두려고 하지 네. 탈당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둘러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예. DJ의 비서실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야권에서는 특히 더민주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쪽 예.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비서실장에 내정이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로 생각하겠지요. DJ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탈당하고 탈당은 이전에 했지만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국민대통합위원장 맡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어떻든 기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DJ 쪽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과 잘 통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임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은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불편한 입장이고 만약 야당에 인사하러 오더라도 상당히 좀 싸늘하게 대할 것 같습니다. 별로 네. 이렇게 환영하거나 우리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왔다. 네. 그렇게 별로 환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전국이 참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바뀌고 내일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기용하고 DJ의 비서실장을 내정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예. 얽히고 꼬인 이 전국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좀 풀어나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좀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만약 풀려면 역순으로 밟아 나가야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야당의 네.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을 못 봤다. 미안하다. 얘기하든지 해서 지금부터라도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당 카드 있겠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설명하는 그런 카드 있고 네. 이런 사를 밟아 나가야죠.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